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실내든 실외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든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든 플라스틱 화분이든 부직포 화분이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물주기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분 부피의 5에서 10%씩 주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세요. 그러면 또 꼼꼼하신 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으시겠죠? 이제부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제가 실험에서 알아낸 내용이라 어디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혼자만 알기 아까워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다른 곳에 포가거나 공유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화분이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화분 부피 계산기도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화분에서 물주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어떤 물주기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심은 거랑은 다르게 화분에서는 물을 주는 행위가 단순히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당연히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땅에 심으면 뿌리가 물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멀리까지 그리고 깊게 뻗기 때문에 정말 심한 가뭄만 아니라면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화분에서는 뿌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물 주는 것의 두 번째 역할은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에요.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뿌리에 산소 공급하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반복해서 돌려봐서라도 자세히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 식물은 쑥쑥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내 식물만 안 클까? 하실 때가 있죠. 그게 대부분은 이 뿌리에 산소 공급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저도 이거 모를 때는 키우는 족족 다 비실비실했는데 이제는 제 옥상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왜 화분에 물을 주는 게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 주냐면 물 주기 직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화분 속에 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어진 그 빈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뿌리가 숨쉬면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들어가서 거기 있던 더러운 공기를 내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분 속이 진공이 될 리는 당연히 없고 그 빈자리로 주변에서 산소가 많은 신선한 공기가 뿌리 근처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뿌리에 산소가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물이 마르면 뿌리에 깨끗한 공기, 산소가 공급되고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가 더러워지고 물을 주면서 더러운 공기를 빼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화분이 부직포 화분처럼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면 공기가 사방으로 빠졌다 들어갔다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이 산소 공급은 과습이랑도 연결이 돼요. 과습 때문에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은데 과습은 정확히는 물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 때문에 산소가 뿌리 근처로 못 가는 게 문제예요.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뿌리에 깨끗한 공기를 최대한 많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화분에서 물을 준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대략 살펴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줘야 식물이 잘 크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양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줘야 되는지, 즉 언제 물을 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해답은 똑같습니다. 모든 물주기에 적용되는 핵심 원리는 바로 화분 바닥에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줘야 되냐? 화분 바닥에 흘러나오지 않을 만큼 주시고요. 언제 줘야 될지, 물을 줘도 화분 바닥에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 주시면 됩니다. 왜 화분 바닥에 흘러나오지 않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물이 흘러나올 정도면 화분 속의 공기는 거의 다 빠지고 물만 꽉 찼다는 얘기예요. 아까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뿌리가 질식하겠죠. 왜 우리도 물 안 먹고는 3일도 버티지만 숨 못 쉬고는 3분도 못 버티잖아요. 뿌리도 똑같습니다. 물은 좀 부족해도 죽진 않는데 공기가 다 빠져버리면 뿌리가 금방 상해요. 화분 바닥에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많이 줘서 공기를 다 없애면 뿌리는 너무 괴롭겠죠.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나오게 주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양분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물에 녹는 양분은 물이 아래로 흐를 때 당연히 같이 빠져나가겠죠. 이게 화분에서 치명적인 이유는 양분마다 어떤 건 물에 잘 녹고 어떤 양분은 물에 잘 안 녹아서예요. 예를 들면 칼륨, 그러니까 가리나 마그네슘, 다른 말로 고토의 경우에는 물에 잘 녹습니다.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 버려요. 반대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안 좋아서 물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화분 안에서 몇 센티미터 이동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양분이 용탈되면 양분 간의 균형이 깨지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식물이든 필수로 필요한 양분이 질소, 칼륨, 인, 마그네슘, 칼슘 등등 해서 17가지나 되거든요. 이 중에 어떤 건 물에 잘 녹고 어떤 건 또 물에 안 녹고 하니까 이걸 일일이 비료로 다시 채워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주시면 당장 크게 표가 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이 잘 못 자라고 특히 잎 색깔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잎이 초록색을 띠게 해주는 엽록소를 만들 때 특히 여러 가지 양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잎이 모양은 멀쩡해 보이는데 잎의 색깔이 먼저 문제가 생기고요. 더 오랫동안 물을 흘러나오게 주시면 잎 모양도 기형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요약하면 물이 아래로 흘러나오게 주시면 단기적으로는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빨리 못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흙 속의 양분이 고갈되고 특히 양분 간 균형이 깨져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 사진은 예전에 제가 무화과에 물을 바닥으로 흘러나오게 줬을 때 사진이에요. 뿌리는 화분 바닥까지 꽉 찼는데도 잎이 처음 한 장만 멀쩡하고 그 뒤부터는 계속 기형잎이 나오고 있죠. 양분이 부족하니까 순도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순머지가 왔어요. 이 사진도 잎이 얼룩덜룩해졌죠. 작년에는 작은 묘목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 사진도 잘 보이진 않지만 중간쯤에 잎이 상태가 안 좋다가 비료를 때려 넣으면서 위쪽은 다시 회복시켰어요. 작년에 이랬던 이유가 자동 관수할 때 물이 조금씩 나오는 부품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정량보다 2배씩 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양분 부족이 잎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려면 물을 한 번에 얼마씩 주면 될까요? 이건 흙 사이사이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흙이 100리터라고 해보면 눈으로 볼 땐 100리터지만 실제로는 흙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가 비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을 100리터에 20%인 20리터 주는 순간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물을 얼마나 줘야 흘러나오는지는 화분 종류, 식물 종류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흙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흙을 어떤 흙을 썼는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대로 원예용 상토만 사용하시면 식물 종류랑 상관없이 물을 화분 부피의 10%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 부피가 40리터면 물은 한 번에 4리터씩, 화분 부피가 10리터면 물은 한 번에 1리터씩 주면 되세요. 그럼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만 하면 되면 아주 조금씩 주면 되지 않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을 너무 조금씩 줬을 때의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산소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줘야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지 실험해 보니까 최소한 화분 부피의 5%씩은 줘야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한 번에 화분 부피의 5에서 10%의 물을 주라는 겁니다. 잠깐 영상 뒷부분에 가면 둥가리 꿀팁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물을 화분 부피의 5에서 10%를 주시되 주의하실 게 작은 화분에서는 이게 조금씩은 달라져요. 기준을 세워드리면 5리터 이상의 화분에서는 5에서 10% 사이에서 마음대로 주시면 됩니다. 나는 물을 자주 주기 힘들다. 그러면 10%씩 주시고요. 나는 물을 자주 주고 싶다. 그러면 5%씩 주셔도 되고요. 6%든 7%든 8%든 5에서 10% 사이기만 하면 어떤 값이든 식물이 잘 자랍니다. 반면에 화분 부피가 5리터보다 작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0%를 주면 물이 아래로 흘러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10%를 줘도 흘러나오지 않을 만큼 물을 말리면 물 부족으로 잘 못 크더라고요. 그래서 5리터보다 작은 화분은 처음에는 화분 부피의 5%씩 물을 주시고요. 물 주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싶으면 화분 부피의 10%를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분이 1리터보다 작은 경우에는 식물 심고 처음 한 달은 무게를 재서 물을 주는 걸 권장드려요. 어릴 때 무게를 재서 물을 주시면 뿌리가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식물이 빠르게 크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 그리고 제라늄까지 크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1리터보다 작은 화분은 처음 한 달은 무게를 재서 관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화분 부피의 5%씩 물을 주시다가 물마름이 심해지면 10%씩 주시든지 아니면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럼 화분 부피의 5에서 10%를 주는 건 알겠는데 나는 내 화분 부피를 모르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화분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판매자는 중국에서 물건 떼다 파는 단순 소매상이지 식물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자도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도 않는 단위인 5갤런이다, 10갤런이다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같은 판매자로서 봤을 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분 부피 계산기를 만들어 놨어요. 설치나 회원가입 이런 거 없이 무료로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화분 부피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오시려면 저희 가드닝랩 쇼핑몰에서 위쪽에 줄 3개를 눌러보시면 자유 게시판 메뉴가 있어요. 자유 게시판으로 오시면 화분 부피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화분 부피 계산기 화면을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되고요.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가드닝랩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부직포 화분 대형은 지름이 40cm고 높이가 30cm예요. 그러면 화분 부피 계산기에 와서 원형이랑 사각 중에 원형이니까 여기 원형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났습니다. 부직포 화분은 위쪽 지름이랑 아래쪽 지름이 모두 40cm로 똑같죠. 그러니까 위쪽 지름도 40, 아래쪽 지름도 40을 입력하고요. 높이에 30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와요. 화분 부피는 38리터 정도 되고요. 물 주는 양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1.9에서 3.8리터가 화분 부피의 5에서 10%입니다. 소수점까지 정확히 지키실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 2리터에서 4리터 사이에서 원하는 만큼 주시면 되세요. 흙을 조금 덜 채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2에서 4리터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화분을 접어서 쓴다면 그때는 흙 양이 많이 차이 나니까 다시 계산하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직포 화분을 접어서 흙을 반만 채웠으면 높이를 30cm의 절반, 15cm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되는 물 부피는 0.9에서 1.9리터니까 대략 1에서 2리터 정도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계산해보면 가드닝랩 삽목 화분이 제품 설명을 보면 위쪽 지름이 10cm, 아래쪽 지름은 7.1cm, 높이는 17.7cm예요. 지름은 되도록 안쪽 지름, 그러니까 내경으로 입력하시면 실제 부피에 가깝겠죠. 이렇게 입력해보면 화분 부피는 1016ml이고요. 한 달 동안은 무게가 411g 미만이 되면 457g까지 물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반올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삽목 영상에서 무게가 410g 미만이 되면 460g까지 물을 주시라고 설명드렸었죠. 한 달이 지나면 뿌리가 튼튼히 뻗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 50ml씩 주시다가 물 주는 주기가 짧아지면 100ml를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화분 부피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안내를 드렸고요. 물을 얼마나 줄지만 신나게 설명드렸고 물을 언제 주는지는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이건 앞에서 정해진 양대로 물을 줬을 때 화분 바닥으로 물이 안 나올 시점에 주면 되세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겉흙이 바짝 말랐을 때 줘라, 젓가락으로 찔러서 3cm까지 마르면 줘라, 잎이 처지면 줘라, 여름엔 4일마다 주고 겨울엔 3일마다 줘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방법은 물을 줘도 화분 바닥에 물이 안 나올 만큼 흙이 마르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화분 바닥에 물이 나올 만큼 물을 주면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양분이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해진 양대로 물을 줘도 화분 바닥에 물이 안 나올 타이밍에 물을 줘야 되세요. 이게 언제인지는 화분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날씨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식물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면 5리터 미만의 작은 화분들은 손으로 들기가 쉽죠. 그래서 화분을 살짝 들어봐서 가벼워지면 물을 주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1리터 미만 화분에서 첫 한 달은 왜 손으로 들어보는 게 아니고 무게를 재보냐면 생각보다 손으로 들어보는 게 부정확해요. 화분에 물을 빠르게 다 주신 직후에 화분을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물은 더 이상 주지 않고 5분 후 정도에 다시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을 분명히 더 안 줬는데도 물을 주고 5분 후에 화분을 들어보면 훨씬 묵직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손으로 들 때 무게감은 실제 총 무게 말고도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물 준 직후에는 물이 위에 있어서 가볍게 느껴지다가 물이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들어보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식물이 좀 큰 뒤에는 괜찮은데 어릴 땐 이게 과습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첫 한 달은 물 주는 타이밍을 손으로 들어보지 마시고 저울로 무게를 재서 맞춰주시고요. 그 뒤로는 뿌리가 충분히 뻗기 때문에 5리터 이하 화분은 손으로 들어보면서 대충 주셔도 그 정도는 식물이 잘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5리터보다 큰 화분은 손으로 들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직포화분은 부직포화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들어보면 뿌리가 다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5리터보다 큰 화분은 들어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봐서 겉흙이 말라 보이면 물을 주는 걸 추천드려요. 상토든 배양토든 대부분 흙은 젖어 있을 때랑 말랐을 때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물을 주시면 되고, 겉흙이 완전 바짝 말랐을 때 주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말라 보이지만 일부분은 젖은 흙 색깔이 남아있을 때 주시면 아마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참고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언제 물을 주면 흘러나오지 않는지 무게든 흙 색깔이든 날짜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물 주는 타이밍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분갈이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물 주는 방법이 분갈이까지 연결돼요. 분갈이 하면 기본적으로 화분 바닥에 배수층이라는 걸 만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물 주는 방법에서 물이 화분 바닥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물 주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배수층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화분 안에 흙을 더 넣어서 뿌리를 한 가닥이라도 더 받는 게 낫지, 배수층은 괜히 화분 부피만 잡아먹죠. 배수층 만드는 건 너무 옛날 방법이에요. 심지어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물을 주더라도 배수층은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할 때 배수층은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으라고 상토에 펄라이트나 마사 같은 걸 섞어서 분갈이 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것도 물을 5에서 10%만 주실 경우에는 필요 없으세요. 화분 바닥으로 물이 안 나올 정도면 상토 안에 빈 공간이 엄청 많아서 뿌리가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상토에 다른 재료를 섞지 마시고 그냥 상토 100%로 분갈이 하는 게 제일 싸고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상토가 아니고 배양토나 분갈이흙 같은 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펄라이트를 섞어야 될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토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굳이 다른 흙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분갈이하고 처음 한 번은 바닥으로 물이 흐를 만큼 물을 흠뻑 주셔야 되세요. 가끔 보면 분갈이하고 물을 아예 안 주거나 조금만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기존 흙이랑 새 흙 사이에 수분의 차이가 생겨서 기존 흙이랑 뿌리가 수분을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줘서 수분 편차를 없애주셔야 뿌리 활착이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삽목할 때도 질석에서 뿌리를 분리하면 상토에 심고 물을 충분히 주셔서 뿌리가 상토랑 밀착되게 해야 되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5에서 10%씩 물을 주지만 분갈이 직후에는 예외적으로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식물이 알아서 잘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3가지, 상토만 쓰기, 부직포화분에 심기, 물 5에서 10% 주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이 중에 다시 중요한 순서로 나열해보면 통기성 있는 화분에 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물 주는 방법, 마지막이 상토에 심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어떤 식물이든 알아서 쑥쑥 자라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물 주는 방법은 화분 부피의 5에서 10%를 주시면 되고요. 5리터보다 작은 화분은 처음에는 5%에서 시작해서 물이 빨리 마르면 10%까지 늘려주세요. 그리고 1리터보다 작은 화분에서 처음 한 달은 엄청 중요하니까 되도록 무게를 재서 주시고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